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방문자들의 여권 확인 과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테러 단체 영향권에 있는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됩니다. 백악관이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자의 과거 방문지 기록 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방문자의 여권 확인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과거 방문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테러 단체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규정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와 공조하고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소지자의 지문과 사진 등 생체 정보가 입력돼 있어 방문자의 신원 조회가 한층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자여권 발급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비자 면제, 자격 박탈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항공사의 여권 정보 확인 과정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여행지의 여권 정보를 부실하게 확인한 항공사에 대해 기존 $5,000였던 벌금을 $50,00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백악관과는 별도로 의회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테러에 대한 경계와 검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내일 열리는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앞두고 뉴욕시 전역에 1,500여 명 이상의 무장 경찰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IS는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뉴욕을 겨냥한 테러 위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NYPD는 맨해튼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주요 도심 시설물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하는 등 경계와 검문 검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공항이나 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와 차량 번호 감식 시스템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뉴욕 시내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맨해튼 타임스퀘어 일대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만큼 테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테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위해 철저히 훈련된 경찰 병력들을 시 전체에 배치하고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등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뉴저지 한인상록회의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다 같이 부르며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한인 독지가 등은 생활이 어려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330포를 상록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탬이 돼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동포 여러분, 또 이 사회의 시니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록회는 연말 연식 동안 전달받은 쌀과 기부품 등을 모아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록회는 비상식량 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활 능력이 없고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한미사랑통일재단에서 노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독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독감 예방 접종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달 말부터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이 내놓은 플루 로케이터를 이용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독감 예방접종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초겨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독감은 1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는 감염 확률이 높고 천식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도 감염에 취약합니다. 독감은 폐렴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독감 시즌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 1,826명이 독감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메디케어 D 약값 보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을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기간이 12월 7일까지입니다. 메디케이드와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주치의와 플랜을 변경하거나 여러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변경 후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근로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고 미가입 개월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변경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교량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149가 교량공사 계약을 맺은 페페토 건설사가 어제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페페토사는 공사 시행 전 필요한 서류 작업과 함께 공사 허가 요청서를 시 교통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니콜 가르시아 뉴욕시 교통국 퀸즈 지국장은 서류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만큼 당장 공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3월쯤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6월쯤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는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49가 교량은 지난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완공됐지만 안전검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고 6년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이 일대 60여 개에 달하는 한인 식당 등 업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과 소금, 어느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까요? 뉴욕시가 대용량 설탕 음료 규제를 실시하면서 소금의 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시내 주인 식당은 오늘부터 소금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식당 메뉴에는 별도의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된 규정은 뉴욕 시내 체인 식당들이 판매하는 메뉴 중 나트륨 함유량이 2,300mg이 넘는 음식에는 의무적으로 소금 성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00mg은 연방식품의약청이 권장하는 하루 적정 소금 섭취량으로 티스푼 1개 분량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TGI 버거에는 4,280mg이 포함됐고 칠리스의 버팔로 치킨 샐러드는 3,46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번 나트륨 함유량 표시 규정은 모든 체인 식당 중 10%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3월 1일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벌금을 유예하고 이후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실용적인 교육은 경쟁을 낳았습니다. 올해 역시 조기 입학 경쟁은 치열합니다. 아이빌리그 소속 세계대학 조기 전형에 지원한 학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 수는 4,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펜 역시 2.5% 증가한 5,629명이 조기 전형에 지원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도 2%가량 늘어난 1,89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단 예일 대학은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31명 줄면서 4,662명이 지원해 0.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버드와 코넬대, 브라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등은 아직 공식적인 지원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아이빌리그 대학의 상당수가 사상 최대치의 조기 전형 지원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조기 전형 입학 경쟁 역시 역대 최고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구덩이에 벌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도로 옆 깨진 아스팔트 구덩이 속에서 아기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다행히 이곳을 지나던 여성 2명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 병원 보자기에 꽁꽁 싸매인 채 발견된 아기는 지난밤 영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I saw the baby, but not 100% the baby face. If the child had spent the night there in those conditions, the baby wouldn't have survived. LA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아기는 컴튼 지역 136가와 슬래터 애베뉴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부모가 72시간 안에 아기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아기를 받아 보호해주는 정부 센터가 1마일 내에 있었음에도 부모의 무책임으로 한 생명이 버려진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I can't judge the person that did this, but something happened, and this is the wrong thing to do. 한편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부모 또는 용의자가 검거될 경우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 방치 혐의가 적용돼 중범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광산댐이 붕괴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철광석 생산업체 발레사 본부. 성난 환경운동가와 시민 50여 명이 회사 로고와 건물에 진흙을 던집니다. 일부 시위대는 진흙색 천을 덮고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마리아나시 인근 2개의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반경 100km가 흙더미에 뒤덮인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Então, foi crime ambiental de proporções gravíssimas que está afetando toda uma população. Tem uma cidade debaixo d'água nesse momento, debaixo de lama de ferro. 진흙이 휩쓸고 간 마을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집은 다 부서지고 살림살이는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진흙더미에 갇혀버렸고 죽은 물고기는 진흙 바닥에 나뒹굽니다. Minha casa perdeu tudo debaixo de lama, muitas coisas que a gente perdeu.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지만 흙탕물로 변한 강은 언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주민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A gente aproveitava bastante, porque às vezes o pessoal saía daqui e costumava ir na praia tomar banho no outro lado, então hoje não tem como fazer isso mais. 붕괴된 댐은 광산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막고 있던 폐석댐. 이 때문에 인근 500km, 200여 개 마을이 독성 물질이 함유된 광산 폐수에 오염됐습니다. 주민 25만 명에게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앞으로 수십 년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댐을 소유한 회사에 760억 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댐 붕괴는 예견된 참사였다며 정부의 뒤늦은 조치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브라질 전역의 댐은 15,000여 개나 되지만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uando acontece o problema, ninguém é pai do filho feio. Mas além das empresas, tem que ser avaliada a responsabilidade dos órgãos ambientais. 전문가들은 전체 댐 가운데 최소한 20-30개는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 재앙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평통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뉴욕 협의회 임원들을 태운 SUV 차량이 텍사스 휴스턴의 소렐라시티 센츄리 호텔에서 열린 미주 지역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여성 위원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중 1명은 골반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뉴욕에 돌아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홈라이드 소속 버스가 버지니아주 대학생 50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탑승객들은 라드포드 버지니아텍 버지니아대 소속 학생들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캠퍼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최소 35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버스 운전자 토머스 트라이드스터는 과속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플로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에서 스키밍 장치를 이용해 신분 도용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5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중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ATM과 주유소 등지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신분 정보를 빼가는 신분 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백구경찰서와 111경찰서 지역에서는 무려 39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올겨울 뉴욕시 5개 보로 파타임 제설 요원을 모집합니다. 파타임 제설 요원들은 뉴욕시에 폭설이 내리면 5개 보로 내 계단과 인도 등에 쌓인 눈과 얼음 등을 치우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 남녀로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봉급은 1시간당 $10, 신청은 오전 7시에서 3시, 맨해튼, 브롱스, 퀸즈, 웨스트 등 청소차 경납고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지역에 따라 안개가 끼겠으며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